반갑습니다. 야금야금 공부의 한 번의 고득점, 야한토익 베이직 RC의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볼 파트는요, 바로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하나의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 기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기계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부품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번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톱니바퀴도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추가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라는 것이 있겠죠. 자, 과연 토익에서 출제하는 문장 구성 요소들이란 무엇이며 시험들에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출제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문장의 구성 요소들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문장의 구성 요소는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겠죠. 영어의 걸음마를 처음 뗀 분들도 들어보신 단어가 주어와 동사일 겁니다. 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 주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이 주자가 주인 주자겠죠.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단어, 주체가 되는 단어란 뜻인 겁니다. 자, 설명 한번 보시면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중심이 되는 단어인 겁니다. 공부하고 있네? 누가? 내 친구가. 그죠? 네. 샤워하고 있네? 그 어떤 여인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주체라는 뜻을 바로 주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요, 문장의 첫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주인이 여러분 앞에 와야지 뒤쪽에 가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는 문장의 첫 단어에 반드시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역시 동자는 움직일 동자겠죠. 즉, 주어가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작, 그 다음에 상태. 근데 누구의 동작과 누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주어의 동작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절대 문장에서 빠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붙어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선생님, 아무나 주어 자리에 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려고 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주어의 자격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아무나 올 수 없다라는 자격 요건. 바로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단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어들은요, 일단 명사, 대명사, 동명사. 자, 보이시죠? 바로 명사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단어들만 문장의 첫 자리인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치고 투부정사와 명사절이라는 단어도 써 있는데, 자, 일단 명사절은 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성격이죠. 그래, 명사적인 특징 갖고 있는 애들은 다 되는 거네. 두 번째,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만 그 용법 중에 여러분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예문들을 보시면서 각각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이요. The staff attended the reception. 그 직원이 환영회 혹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바로 staff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물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오는 경우보다는요, 바로 이렇게 앞쪽에 관사가 위치했을 때는 다른 단어 오지 못하고 명사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관사라든지 부정관사가 나오고 빈칸이 뚫렸다면 여러 가지 주어가 다 되긴 되지만 이런 자리 뒤쪽에는 명사만 주어로서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They have an excellent reputation.
그들은 아주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도 역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데 명사랑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사는 관사가 오고 나서 왔지만 대명사는 혼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나 홀로 올 때 가장 좋은 주어는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자, 일단 ing가 붙은 단어들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to가 붙은 단어들을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 둘 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수반한 상태로 주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혼자 해야 되는 일인데 혼자 안 하고 항상 누군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할 때도 엄마 이런 분들 계세요. 그죠? 지금 저도 저희 어릴 적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항상 혼자 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희 이제 김 집사가 와서 항상 그 일을 좀 봐줬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네. 어린 시절 또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자, 중요한 거 볼게요. learning. 학습하는 것은 뭐 혼자 온 것 같지만 뒤쪽에 new skills. 새로운 기술들을 학습하는 것은 주어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인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뒤쪽에 다른 명사를 수반한 상태로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밑에 쪽도 마찬가지죠. To implement changes.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시행하는 것은. 자, 보세요. 동사 is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뒤에 다른 명사를 수반한 상태에서 주어가 올 때는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명사절이라는 것인데요. 자,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 역시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어 자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인데 이미 주어와 동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치 어렸을 때 저희가 배웠던 소설의 구성 중에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어 동사 찾고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는 명사절 주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what이나 that 등의 이 접속사와 함께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토익의 출제 포인트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첫 자리에 빈칸이 뚫려 있고 뒤쪽에 동사가 나왔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주어 찾는 문제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주어의 종류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관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만 정답. 혼자 왔으면 대명사가 정답. 뒤쪽에 다른 명사들을 수반하고 있으면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정답. 주어 자리 안에 주어 동사가 또 있으면 그때는 명사절이 정답.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서들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는 주어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ETS에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다 보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도 했었는데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형태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은 투부정사를 직접 자리에 쓰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게 그들이 훨씬 더 자주 쓰는 패턴이냐면 투부정사를 뒤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앞쪽에는 우리가 형식적인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다른 단어들은 다 문장 첫 자리에 쓰는데 왜 하필 투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쓰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투부정사를 뒤쪽으로 보냈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투부정사 이하에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문장의 첫 자리인 주어 자리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들만 오는 것이 원칙인데 이와 같이 주어가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형식적인 주어 it과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절 이하가 주어인데 길어도 너무 길어요.
주어 자리에 오기에는 너무 길다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은 머리가 작은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세 뭐 김수현 씨 이런 분들 보면요. 뭐 양요섭 씨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작아요. 이 주어가 긴 거는 머리가 큰 거랑 똑같습니다.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웃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식으로 가주어 it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는 정답 중에는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올 수 있다. 가주어 it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면 바로 there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there라는 단어는 뒤쪽에 이 비동사와 함께 결합을 해서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실 텐데 사실 여기 맨 문장의 첫 자리에 나와 있는 there는요. 진짜 주어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짜 주어라는 지금 명칭을 썼지만 there is, 뭐뭇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이 there는요. 사실상은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어가 오히려 뒤쪽에 오는 현상이 이 위쪽과 조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there is, there are. 수일치 문제를 고를 때 주어가 뒤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정답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많이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뒤쪽에 보면 여러분 부정관사 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란 뜻인데 하나의 동사를 골라내는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부분 기억하세요. 예외적으로 가짜 주어가 나올 때는 it과 there 이 단어가 올 수 있는데 it이 보였다면 정답은 투부정사와 대절. there is, there are가 등장했다면 오히려 주어는 뒤쪽에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어를 맞춰봤다면 이제 주어의 짝꿍이 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상태를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비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 많은 행동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사랑한다, love, 공부한다, study, 운동하다, exercise 대단히 많죠. 그 밖에 많은 일반 동사들.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동사, will, can, may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어렸을 때 우리가 am, are, is 그런 거 많이 배우셨는데 시험에서 묻는 것은 역시 수일치를 잘 묻습니다. 주어가 우리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바로 우리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의 주어가 되겠죠. 그럴 때 are. 다른 패턴 많이 안 묻고요. 비동사일 때는 수일치를 잘 묻는다더라.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볼 만한 단어는 주어만 확인하시면 끝나는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조동사. 자, 여러분, 조동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요. 이 조동사 뒤쪽에 반드시 동사를 원형으로만 사용돼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조동사 뒤에만 서면 무조건 원형의 형태로만 동사를 유지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과연 보기 속에서 우리가 A번 보기에 return이 있고요. 만약 보기 B번에 to return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 출제자는 앞쪽에다가 조동사를 보여주고 나서 둘 중에 원형 동사를 골라낸다면 정답은 누가 될까요? return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학습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조동사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will, can, may,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should.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can 하면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will, 뭐뭐 할 거야. 그동안은 뜻을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뒤쪽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조동사들 이런 식으로 한번 그 패턴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동사와 조동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일반 동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이거는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지금 이 세 개의 보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To commute, commuting, commute.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혹은 분사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투부정사의 to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개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동사는 이제 commute밖에 없는데 얼핏 읽다 보면 여러분 동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commute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앞쪽에 to가 붙거나 뒤에 ing가 붙은 단어들은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와 동사 중에 올바른 동사를 골라내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간과할 수 있었던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를 토익에서 출제하는 패턴과 함께 기억해 보니까 그들이 내는 패턴이구나. 조금 더 현실적인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학습 뒤에는 출제 포인트가 따라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를 배웠으니까 목적어와 보어도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목적어. 목적이 되는 단어다라는 뜻인데요.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어랑 동사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빈칸을 쳐놓고 이 동사가 행하는 경향이 미치는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eat. 나 먹고 싶어. 그러면 먹고 싶은 그 대상. 그게 바로 목적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보고 싶어. 그러면 누구? 여자친구를.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동사 뒤쪽이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에 해당되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단어들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목적어는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love her. 나 사랑해. 누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단어? 그걸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야,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여자 생긴 건 저래도 가수야. 그죠? 네. 저희 누나가 노래를 되게 잘해서 한때 가수의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가수 얼굴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갑자기 기억나네요. She is a singer. 누가 싱어인 거죠? 그녀가 싱어인 겁니다. 그녀가 누군지 몰랐는데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 이거 보호라고 하겠고요. 자, 세 번째 별표입니다. She is pretty. 그녀는 이쁘다. 누가 이쁜 거죠? 주어에 해당되는 부연 설명. 아니, 그녀에 대해서 설명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키가 크다, 예쁘다, 공부 잘한다.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보충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어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명사 혹은 형용사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서 지금처럼 보이시는 비동사 같은 게 왔을 때는요. 다른 품사 안 됩니다. 명사와 형용사만 정답으로 골라내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